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핀비닷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죠. 네, 그런 가운데 주말에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문제 그리고 새로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주식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내용입니다. S&P 500 지수는 0.28%, 나스닥 지수는 0.76%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자, S&P 500 매물 잠깐 보시죠. 일단 엔비디아 우리 시간으로 이제 8월 27일 새벽 5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오늘은 2.9% 하락 마감했고요. 브루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5.83% 하락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여기 쭉 보게 되면 웨스턴 디지털도 5%대, 샌디스크 6%대 하락을 했습니다. AMD랄지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혼주세로 마감을 했다. 그렇다면 그 매기가 어디로 갔냐? 빅테크에서는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으로 좀 움직였고요. 그리고 안전한 주식들, 크레딧 서비스, 비자나 마스터카드, 일부 금융주, 그다음에 지난주에 하락했던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런 종목군들 소비재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제 소폭 하락함에 따라 에너지 관련주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잠깐 보시죠. 자, 나스닥 지수인데 주요 종목군인데 SK 하이닉스 ADR 주가는 4.99%, 5%대 5% 가까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샌디스크 등등 해서 대부분 한 5% 가까이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약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미국 증시 반도체 급락, 엔비디아 실적,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는데요. 자, 월간은 신중한 분위기로 한 주를 시작한 가운데 반도체 매도세가 유가 하락의 긍정 효과를 압도했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란 경제 고립 계획을 이런 거 이제 초안을 했다.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이제 불과 며칠 앞두고 반도체 대형주가 일제히 미끄러졌는데 이거 좀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었죠. 일부 대형 고객사들은 15%를 웃도는 AI 관련 가격 인상 이미 통보받은 상태다. 근데 이게 오히려 악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면에서 자 보시죠. 지금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 프로그램 그다음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엄청 노력을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물 국채 금리는 쉽사리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5.23%대 그리고 10년물은 4.7%대.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주식 비중은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년물 같은 경우에 5% 돌파한다. 주시장이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반대 이제 경우의 수는 증시 반등 효과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나 하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98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EWI, MSCI 한국물 지수는 오늘 2.64%,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 영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200조 환원 정책, 주주 환원 정책. 너무 언론에서 설레발, 너무, 너무 좀 그러지 않나. 약간 그런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110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좀 구체적이니까 좀 부족했다 하지만은
어제 삼성전자 그리고 그룹주가 그렇게 하락할 정도냐. 너무 좀 민감하고 네, 변동성을 또 크게 맞은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 어제 한번 우리 시장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어제 코스피는 7,000포인트를 또 깼잖아요. 6,696. 네, 215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3조 8천억치 팔았고요. 네, 기간이 1조 7천억. 이 기관과 외국인 판 종목분들은 뭐 어떤 종목이겠습니까? 뻔할 뻔짜죠. 그 물량을 이제 개인들께서 3조 8천억, 4조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순환매가 돌았고, 한미약품, 네, 기술 이전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바이오조에게 긍정적인 네, 영향을 좀 주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9%대 하락을 했죠. SK하이닉스 3.82, 삼성전자 우선주도.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장 초반 상승으로 좀 진행되다가 이 삼성전자의 하락, 그래서 이제 반도체 통으로 네, 차익 매물이 나와버린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 동반 약세 마감했다.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상승했고 코스닥에서는 그다음에 코스피에서 한미약품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뭐 2차전지와 2차 관련주가 그나마 좀 선방한 네,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뒤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쭉 가보시죠. BNP 파리바에서는 수익률, 네, 3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게 안 보인다. 현재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은 경제적 디데이, 이란 고립 캠페인,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함.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자, 고금리, 구채권, 바이백 자금 마련을 위해서 현금 보유액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 트레이드 모건 스탠리의 크리스 라켄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실적이 시장 모멘텀의 저울에 훨씬 더 큰 무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 엔비디아 실적 잠깐 보시죠. 추이를 좀 보면요. 8월 26일, 현재 시간으로 이제 8월 26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27일 날 새벽 5시인데, 자, 엔비디아 실적 한번 추이 한번 잠깐 볼까요? 자, EPS 추정치는 2.09달러가 되어 있고요. 네, 매출액 추정치는 920, 네, 920, 그죠? 10억 달러, 100억 달러니까 920억 달러. 요걸 이제 얼마큼 상회하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워낙 지금 좋은 평가가 나와도 네,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AI 인프라 수요의 지속성, 향후 가이던스, 제품 램프업 시점, 베라로빈이랄지, 그다음에 중국 익스포저, 네, 순환 출자 금융 파트너십에 대한 어떤 경제성, 네,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꼼꼼히 좀 따져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잭슨홀, 네, 케빈 워시 의장의 네, 여기서 이제 또 연례 회의도 있고 기조 연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뭔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발언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요건 이제 연례 회의지 않습니까? 각국의 그 중앙은행장 모여놓고 뭐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이거보다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기자회견 때 하는 내용, 네,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 개인 소비 지출 발표도 앞두고 있죠. 자, 쭉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일단 반도체주. 오늘 이제 반도체주의 하락을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평가하냐? 엔비디아의 대형 고객사 가격 인상 통보라는 재료가 본래 네, 뭐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점에서는 호재인데 시장이 이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조짐을 좀 보였다. 비용 상승이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캐펙스 마진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어떤 포지션 축소 성격의 선제적 매도, 네, 이런 부분이 반도체 하락에 불을 지폈다. 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가봐야겠죠. 국내 증시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자, 국내 증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주 하락, 그죠? 2차 전지 상승, 한미약품을 위시한 네, 비만 치료제 혹은 바이오주 동반 상승. 그리고 최근 이제 사모펀드 이렇게 보면요. 네, 주체별 동향 보게 되면 사모에서 가장 좀 순매수가 좀 많은 종목군들을 보니까요. 삼양식품, 코스맥스, APR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죠. 그러니까 삼양식품,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그다음에 한미약품이나 네이버 요런 종목군들, 2차 전지 뭐 요런 게 좀 최근 사모 쪽 네, 에서 좀 비중을 좀 늘리는 종목이라는 점, 네,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하시라. 고 이렇게 올려놨고요. 자, 보시죠. 어제장 삼성전자 관련주들 대부분 약세를 좀 보였고, 이천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상승 이렇게 보이죠? 삼성그룹주 자체에 대한 낙폭이 압도적으로 좀 어제 컸다. 실망 매물. 네, 정확한 메커니즘은 이제 실망 매물했다. 삼성전자 규모는 컸으나 안개 속 구조가 화근으로 좀 작용했다. 올해 주주환원 예상 규모는 90에서 110조. 3분기 배당 30조조차 구체적 총액 주당 배당금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한다는 소식. 그렇다면 또 10월 말 이사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이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초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한 후에 또 10월 말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그때 이제 배당도 구체적으로 좀 정하겠다. 네, 그런 내용이죠. 뭐 삼성전자 하락하니까 삼성전자 뭐 지분법 관련해서 삼성생명이랄지 다 하락한 거죠. 삼성물산도 하락했고. 그 자금의 이동 이런 게 중요하죠. 삼성그룹주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실망 매물,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2차 전지로 매기가 옮겨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또 연속성이 있을지 그 부분은 또 오늘 또 따져봐야겠죠.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ESS 확대 기대 자료로 별도 상승한 것으로 좀 확인됐죠. 삼성그룹에서 이탈한 자금이 코스닥, 2차 전지, 방산으로 좀 순환매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매크로 환경은 뭐 이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가격 인상 소식이 오히려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반도체주 하락을 좀 불지폈고, 이번 주 여러분들 뭐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실적과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잭슨 미팅에서 케빈 워시 연준의장의 연설, 네. 그 다음 뭐 금리 30년물 금리 추이 계속, 그 다음에 이란 경제 제재 조치 뭐 등등, 그리고 11월 달 지금 계속 11월 중간 선거는 트럼프의 어떤 패배하게 되면은 뭐 탄핵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엄청 강력한 발언이 미리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시장에도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계속 뭐 9월장 낙폭이 크지 않는 한 네, 돌다리도 두들겨 가보는 전략이 낫지 않겠냐. 10월 보게 되면 어닝 시즌인데 예, 지금 2분기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당 부분 좀 내렸죠. 1,550원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84원대니까요. 그것도 감안하게 되면 3분기 이제 실적도 눈높이를 좀 낮춰지지 않겠냐. 그런 가운데 네, 구체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랄지, 그리고 이제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후 거기까지 시장을 좀 보는데 결국은 미국의 장기 금리 추이가 안정세를 찾냐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자금의 어떤 순환매,
반도체로만 쏠렸던 그런 매기가 다른 업종으로의 순환매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일정에서 주요 플레이 같은 거, 주요 이벤트는 잘 봐야겠죠.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8월 26일에 있고요. 우리 8월 27일 날 금통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28일 케베노시 연준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있고, 자, 9월 보시죠. 9월 보게 되면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인 로시 하샤나와 욤 키프로가 집중단 9월 달, 네, 그 이제 월가에 이제 유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좀 휴가 많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에 팔고 욤 키프루에 사라. 이런 이제 월가 격언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일정도 잘 참고하면서, 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본 영상은, 네, 아시다시피, 네, 투자의 참고로 제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네,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하시라.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